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나한테는 책 읽으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TV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요? 야, 넌 학생이고 엄마는 어른이잖아. 엄마 어렸을 때 진짜 책 많이 봤어.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나요? 공부 잘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굉장히 노골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아이를 막 스캔하죠. 기초가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를요. 제가 보는 기초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리력,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문해력입니다. 이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 능력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법, 그 이전에 문해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잘 읽을 수는 있는지,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모든 학습은 읽기에서 출발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읽지 않는 아이, 요컨대 비독자인 아이 또는 책맹인 아이, 다 같은 말인데요. 이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원인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내 아이가 왜 제대로 읽지 못하는지, 왜 문해력이 계속 제자리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문해력을 기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읽는 것인데 도대체 왜 술술 읽어내려가지 못하는지 내 아이에게 해당하는 원인과 그에 맞는 해결책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책을 읽지 않는 아이들은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어렸을 때는 그나마 책을 좀 읽던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서서히 읽는 권수가 서서히 조금씩 주는 내리막길형 유형의 아이.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마찬가지로 어렸을 때는 책을 정말 잘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책과 손절해버리는 낭떠러지형 유형의 아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애초에 처음부터 꾸준히 읽지 않던 아이, 구덩이형 아이, 이곳에 빠져있는 아이죠. 자, 우리 아이는 어디에 속하나요? 아직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너무나도 축하드리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아이가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학교급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수록 점점 비율이 늘어가거든요. 자, 여기에 속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유형인 책과 서서히 멀어지는 아이, 일명 내리막길형입니다. 여기에 속한 아이들은 초등, 중학년 때까지는 책을 엄청나지는 않더라도 그나마 좀 읽는 편이다가 서서히 점점 주는 경우거든요. 이 아이들은 독서가 가치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다른 것들보다 썩 매력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게임도 재밌고 인스타, SNS 이런 것도 재밌는데 이건 그렇게 재미는 없어. 그런데 만약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싹 없어진다면 할 게 없으니까 책이라도 펼쳐들 아이들이에요. 자, 이 아이들이 속한 가정을 한번 조사해봤더니 어떤 지원을 받았냐면 보통의 가정처럼 어느 정도의 장소도 마련되어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책 좀 읽지, 책 읽자 이런 잔소리? 아니,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즉, 아이에게만 독서를 말로 강조한 경우죠. 애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나한테는 책 읽으라고 하면서 엄마는 왜 TV 보고 있어?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해요? 야, 넌 학생이고 엄마는 어른이잖아. 엄마 어렸을 때 진짜 책 많이 봤어. 독서는 학생이 해야 하는 학습의 영역으로 은근슬쩍 포함이 되는 듯 하죠. 그러면 당연히 독서에 대한 거부감도 좀 높아질 거고요. 또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 양육자의 독서 지원이 학습 만화와 그림책 읽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내리막길형 유형의 아이들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발달 단계에 맞는 다음 단계 책 제공해 줘야 해요. 지금 이 아래 단계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다 했잖아요. 독서 수준을 단계별로 좀 높이려면 디딤판이 되어줄, 이 스캐폴딩이 되어줄 만한 또 다른 읽기 자료를 계속 제공해 줘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관계성을 주세요. 상호작용이 있는 사회 활동으로 독서를 즐거운 활동으로 경험하게끔 도와주세요. 여기에 속한 아이들은 세상에 책 말고도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많은 거예요. 독서 이외의 활동에 더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충분히 흥미로울 만한 독서 활동,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지역 도서관마다 주기적으로 독서 프로그램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저자와의 북토크도 있고 다양한 독후 활동 체험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활용해 보세요. 조금 더 큰 아이들이라면 독서 동아리, 독서 모임, 또래들이랑 같이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게 되면 독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이 관계성을 자극하는 방법이에요. 이 긍정적인 독서 경험이 있어야지 스스로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책 읽는 아이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유형인 한순간에 독서랑 딱 손절해버리는 아이들, 일명 낭떠러지형입니다. 이 아이들은 취약 전부터 정말 다독하다가 어느 순간 뚝 끊기는 그런 아이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은 책을 의무로 읽었거나 과제로서 독서를 했던 아이들, 부모님의 강요나 또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책을 읽었거나 또는 어렸을 때부터 과도하고 무분별한 책 육아를 경험했던 아이들이에요. 아니, 책 육아 너무너무 멋진 양육법이잖아요. 제 첫째 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 제가 임신했을 때 서점의 자녀교육 코너에 가면 책 육아에 관한 육아서 막 쏟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한 2000년대 후반부터 책 육아가 독서 교육의 큰 흐름이었어요. 게다가 이 아이들의 부모 세대, 지금 저와 마주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세대가 바로 문자 세대거든요. 독서량이 많고 책을 그래도 즐겨 읽은 가장 대표적인 세대예요. 맞죠? 책의 중요성, 이 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세대였어요. 우리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이게 높은 교육열로 이어지고 또 이게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투영되다 보니까 엄청난 독서 지원을 해주시는 부모님들 많으세요. 제가 이 책 육아가 잘못됐다, 뭐 나쁘다가 아니라 이 과도하고 이 정도를 넘어서는 책 육아가 부작용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도를 넘어서는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각 시기별로 어떤 책은 꼭 읽어야 된다더라, 이런 필독서 목록에다가 국민책이라는 전집류들에다가 가장 중요한 아이들의 선택권이 박탈된 사례, 그리고 이 중학년쯤 되면 본격적으로 학습 독서로 전향하게 되는 사례, 정보성 텍스트를 읽히고 독후감 쓰고 독서 퀴즈 풀게 하고 학업과 연계된 독서 교육으로 이어지는 사례, 이러면 아이들이 본인의 독서의 목적을 선택할 수도,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떤 활동을 할지 이런 걸 선택할 수도 없는, 즉 선택권이 박탈당한 상태예요. 이 낭떠러지형 유형의 아이들도 독서는 가치 있다고 여기기는 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 독서라는 활동을 강제성 있는 활동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책이 좋았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싫은 감정이 대부분을 차지해버린 그런 아이들이 이 낭떠러지형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스마트폰처럼 그런 재미있는 자극제를 강제로 뺏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독서는 그래도 하지 않겠다 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소개드린 내리막길형 유형의 아이들과는 또 조금 다르죠. 그 아이들은 책 말고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그래서 책을 읽지 않은 경우였는데, 이 독서랑 한순간에 손절한 이 낭떠러지형 유형의 아이들은 감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독해 능력은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억지로라도 읽힌 효과였을까요? 그런데 이게 또 유지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독서랑 손절한 아이들, 낭떠러지형 유형에게는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자율성이에요. 독서에 자율성을 주세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율성은 동기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무슨 책을 읽든 모두 다 허락해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아이들에게도 선택권을 주시고 부모님께서는 좋은 책을 권해주시는, 이걸 균형을 좀 맞추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기에 앞서서 책을 선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요 정도 수준이 아마 읽기가 좀 편할 거야. 여기 코너에서 네 취향을 한번 찾아봐. 목차를 먼저 읽어보는 거 중요해. 이 작가의 다른 책도 한번 찾아볼래?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선택의 기회도 주시고 그리고 선택의 실패도 좀 수용해 주시고, 이게 잃었던 독서 동기를 다시 되찾는 첫걸음이에요. 이 낭떠러지형 아이들이 다시 가장 빠른 속도로 다시 독서의 세계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아이들이거든요.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인 애초부터 독서를 좀 잘 안 했고 여전히 읽지 않는 아이들, 일명 구덩이형이에요. 이 아이들은 책에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다른 유형의 아이들은 책은 가치 있다, 독서는 중요한 활동이긴 하다, 요 정도까지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유형의 아이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에 뭐 굳이 없어도 되는 단지 하나의 사물이 이 책이라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뭐 필요도 없고 쓸모도 못 느끼는 아이들이죠. 이 앞에 두 유형에 비해서 스마트폰 사용량 훨씬 더 많고요. 만약에 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서 빼앗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책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에 속한 아이들의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독서를 권장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지원이나 적극적인 독서 활동은 없었어요. 즉 권장만으로는 이게 문해력이 높아지거나 독서 활동이 더 수준이 높아지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독서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문해력 수준도 당연히 낮아가지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음독을, 즉 손으로 짚어가면서 소리내어서 읽어야만 독해가 가까스로 되는 그런 단계였어요. 이게 저학년에서 중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음독에서 묵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읽기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거기에 막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읽기 부진이 누적이 되면 또래보다 읽기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읽기 기피자로 다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구덩이에 빠져있는 아이들, 어떻게 이 평지로 올려줄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에게는 읽기 부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돼야 돼요. 앞에 두 유형의 아이들에게처럼 관계성이나 자율성을 주는 것은 어차피 독서가 필요도 없고 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스스로 책을 집어들 가능성 자체가 낮으니까요. 이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건 바로 유능성이에요. 애들이 책은 지루해, 재미없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근원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휘들의 집합체가 책인 거예요. 어휘력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동시에 음독에서 묵독으로 잘 전환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고, 만약에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텍스트의 수준을 과감하게 낮춰서 충분한 읽기 경험과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안타깝게도 이 집단에 있는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학습 부진을 겪는 아이들과 상당히 많이 겹치거든요. 당연하죠. 학습은 읽기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유창하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휘력 다져주시는 것, 이런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동시에 필요해요. 오늘은 공부력을 높이기 위해서 문해력을 길러야 한다.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잘 읽어야 한다. 그런데 아이들이 참 잘 안 읽는다. 읽지 않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유형, 내리막길형, 낭떠러지형, 그리고 구덩이형으로 나뉠 수 있다. 이 유형별로 다 원인은 다르며, 이 내리막길형에게는 관계성을, 낭떠러지형에게는 자율성을, 구덩이형에게는 유능성을 자극시켜줘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오늘도 도움받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